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망설임이 있어요. 여전히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스트레이트, MBC의 스트레이트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조회수, 슈퍼챗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저도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건 좀 꺼려지기는 해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코인을 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채널을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윤미향 의원의 옆에 서주고 싶다. 비가 올 때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진짜 동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은 지금 사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마포에 있는 쉼터의 소장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포탈의 댓글을 보면 구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이버뿐 아니라 지금 다음도 극우들, 일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 언론들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정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윤미향이 할머니들을 앞장세워서 돈벌이에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집을 5채를 가지고 있다. 딸을 유학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언론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고 장례식 때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뭐냐면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돈벌이에 이용했다. 해먹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영수증을 까면 되잖아. 왜 영수증을 못 까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팩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안성의 쉼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원래 시세는 4억 정도인데 7억 5천에 사서 이거 비싸게 사면서 그 건물주와 윤미향이 서로 뭔가 해먹은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보도가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건물주는 9억에 그 집을 내놓았던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건물주는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살 계획으로 직접 지은 겁니다. 건설하시는 분이었어요. 스틸하우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실제 들어간 비용이 7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지인이 좋은 일에 쓸 거다라고 해서 7억 5천에 본인도 좋은 일에 참가한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보다 1억 5천이나 싸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경도 엄청 잘 해놨고요. 소나무 하나에 3,4천만 원짜리도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자도 있고 연못도 있고 엄청 잘 꾸며놓은 집이에요. 그리고 7억 5천에 사서 4억대에 판 것도 문제를 삼았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싸게 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주변에 화장터가 들어올 계획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집값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화장터의 계획은 취소가 됐지만 집값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쉼터는 평수가 굉장히 넓은 데기 때문에 이 주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상상하는데요. 이 아파트와 전원주택은 정말 다릅니다. 평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감가상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게 이 전원주택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도 윤미향 당선자, 윤미향 의원이 해먹은 거는 없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정 관련된 것도 거의 다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의기억연대의 결산 자료, 여기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국세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옮겨 적을 때 이것의 해석에 대한 오해, 여기서 발생한 거다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출발선상을 국세청 자료가 아닌 정의연의 결산 자료부터 출발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세청이 요구하는 양식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라는 게 팩트입니다.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회계법 자체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은 비영리단체에게 요구하는 이 양식이 굉장히 간소한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만 맞추면 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호프집에서 3,340만 원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몇십억이 누락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의연의 결산 자료에는 누락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영리 단체는요, 목적성이 다르면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 조의금 계좌 이런 것들을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받았어요.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됐냐면 이걸 왜 개인 계좌로 받냐? 정의기억연대의 통장으로 받아야지. 이거 개인 계좌로 받은 거는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또 달라요. 정의기억연대는 장례를 치르는 목적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연의 계좌로 돈을 기부금을 받으면 정의연에 들어온 돈을 장례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적 사업과 다른 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인 설립 취소 사유가 돼요. 그래서 개인 계좌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이 정의연이 설립된 목적과 다른 지출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너무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싶어요. 그때도 개인 계좌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쉼터의 송 소장님도 이 장례식 때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또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뭘까요?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고 해먹은 게 걸릴까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는 뉘앙스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연의 이름으로는 기부를 받아선 장례식 비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검찰에 모든 게 넘어갔으니까 이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것을 조의금으로 받은 것, 장례식 비용과 그에 걸맞게 잘 썼는지 아니면 개인이 가져갔는지, 자, 이 부분을 밝히면 되는 거지.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다. 자, 집이 5채가 있다. 30년 동안 일본의 성노예, 이 일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을 한 집단과 개인, 이게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이에요. 30년간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돈벌이에 이용을 했다. 이 주장인데, 그래서 집도 5채가 있고 현찰로만 샀고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죠. 확인해 본 결과 윤미향 당선자와 그의 가족들은 3채의 집이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집은 2억대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사시는 집, 시부모님인가요? 사시는 집은 1억도 채 안 되는 빌라입니다.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사람이 고작 2억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요즘에 2억대 아파트가 집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미통당의 태영호 한국에 온 지 4년도 채 안 되는데 18억을 번 건 자본주의라서 그렇답니다.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위해서 위안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30년간 노력한 사람이 2억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면 고작 거기에 살고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딸을 어떻게 유학을 보내느냐? 윤미향의 남편은 간첩 조작을 당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윤미향을 제거하고 싶었으면 윤미향의 남편을 간첩으로 둔갑시키려다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이 친일 세력들은 윤미향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남편을 간첩으로 조작을 하려다가 걸려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1억 5천인가를 배상을 받아요. 그 돈으로 윤미향 의원은 딸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김복동 장학금으로 딸을 대학을 보냈다. 김복동 장학 사업을 하면서 그 장학금을 자신의 딸에게 줬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김복동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을 너무 좋아하고 그 딸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용돈으로 등록금을 대준 거예요. 그걸 윤미향 의원은 김복동 장학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김복동 장학 사업은요, 그 이후 몇 년 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취재를 조금만 했다면 이런 보도는 나올 수 없어요.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큰 잘못이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두둔하게 된다면 제 채널에서 윤미향을 믿지 못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취소할 것이고, 이게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템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마포 쉼터의 송 소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나쁜 놈들은 뻔뻔하게 잘도 사는데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은 나쁜 놈들의 공격에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릴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노회찬 의원 기억 안 나십니까? 노회찬 의원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되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 나쁜 놈들의 공격을 잘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윤미향 의원의 편을 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을 먹은 겁니다. 무너지지 마시라고. 우리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30년간 이런 일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 나쁜 짓을 했다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을 것인가. 이용수 할머니 뒤에 있는 곽상도라든지 이 극우 단체들, 이쪽 한번 털어보면 안 될까? 이쪽 털어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잘 무너지질 않습니다. 너무 뻔뻔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잃었고요. 노회찬 의원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연대에서 좋은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송모 소장님도 우리는 허무하게 잃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무언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분들 옆에서 힘이 돼 주어야 한다.
자, 검찰에서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뭐 횡령이나 착복 이런 증거가 나와서 이제 죄값을 치러라라고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그분들 옆에 서서 지켜줘야 됩니다. 결과 나온 다음에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의혹들만 가지고 같이 공격하는 건 저는 못하겠어요. 좋은 사람을 또 잃기는 싫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잘 버티셔야 돼요. 지금 아마 엄청 힘들 겁니다. 마포쉼터 소장님까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지금 상황에서 윤미향 의원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에게도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니 속이 시원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윤미향 의원,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버티십시오. 힘내십시오. 옆에서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